i10 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서양 화가 정길채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길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몸의 온전한 밸런스, 골드민, 침묵의 소리 시리즈 작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도 여기에 적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몸이 따로따로여서 모든 부조화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이 물질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1991년대 미국으로 도미하기 전에 그 작품 세계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때까지 전형적인 그 한국의 그 교육받은 상태 이후의 작업들을 쭉 미국 가기 전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때 작업들은 전형적인 조각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재료 측면에서는 돌이니 흙이니 철이니 더 전통적인 그런 조각 재료를 사용했었고, 표현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이성적인 것들, 이념적인 것들, 또 사회 현상인 것. 후에 생각하면 되게 나 자신으로부터 좀 이원화된 얘기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런 것들을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설치 작업을 했었고, 또 그 당시 미술계의 설치 작업이 또 유행을 했었고요. 저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전형적인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었고, 그리고 저희 대학 다닐 때 시끄러웠던 학원가가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회 현상들, 정치 현상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저희들 압박하는 어떤 엘리트주의, 어떤 지적 열망,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주 내용이 됐었죠, 작업에. 그래서 권력의 행태들, 권력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근데 저는 그게 한국의 권력이 행해지는 걸 저는 지식부터 시작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주의들, 공부를 많이 했다, 고시를 패스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의 권력 집단을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작업을 시도를 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요인들, 어떤 한 집단이 그런 권력을 가장해서 행해지는 폭력들이 사회 전반에 그런 깔려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허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했었죠. 네. 사회적 현상에 눈을 돌리셔서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권력이라는 게 남성의 우월적 허구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에게는 누구나 있는 본질 같아요. 1995년도 미국 뉴욕으로 도미해서 2010년 귀국할 때까지 16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작업을 하셨는데요. 뉴욕에서의 작업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려고 이제 애국 가서 작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유럽도 생각 많이 했는데 결국은 미국, 또 뉴욕으로 또 여러 주변에 주최인과 제 판단으로 뉴욕에 가서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했다고. 그 당시에는 예술이 뉴욕으로 몰리는 시기였나요? 이전부터 이제 뉴욕으로, 물론 서양에서는 훨씬 이전에 뉴욕으로 그 현대 미술의 그 헤게모니가 이미 넘어갔었는데, 한국에서는 90년대 초 정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 뉴욕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가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적응의 문제도 있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시간도 좀 갔었고, 점점 세팅이 돼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역시 초창기 작업도
좀 한국에서 했던 작업들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히 남성성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게 된 게 약간의 그 조각과 그리고 좀 다른 그동안 하지 않았던 평면 작업죠. 근데 판화 또 다른 프로세스 조각하고는 다른 프로세스인데 판화를 통해서 그런 그 남성적인 그 허구성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남성 중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했다고 봅니다. 뉴욕의 다른 문화에 와가지고 또 이런 허구성들이 더 잘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그런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저에 대한 서브젝트로 내용이 이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3년 환경 조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게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후에 작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이전의 생각과 사고 이후의 생각은 달라지더라고요. 예, 중요하신 질문 하셨는데요. 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시기 때 더군다나 2000년대 몇 년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무너지는 또 그런 경험도 또 불행히도 제 작업실이 바로 몇 블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옥상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떨어지는 광경까지 볼 정도로 가까이 살았어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뭐 뉴욕에서 저 같은 작가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 작품만 가지고 생존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잡으로 다른 일을 하고 뭐 거기서 메이크머니 하면 또 그 돈으로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급자족 하는 경우인데 그 당시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퍼블릭 프로젝트 팀 아메스라고 하는 팀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작업을 이제 하는 시기였기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다 겪은 얘기인데 몰트레이션을 이후에 바로 제가 큰 이제 부상을 그 조각하다가 한 around 500 파운드 몰드가 저를 이제 덮쳐가지고 다리에 엄청난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목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저 혼자 있는 그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오로지 혼자만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또 그런 충격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바꾸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간호하거나 도와주시는 분들 없으셨어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그런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혼자라는 거, 혼자 자고 혼자 밥을 내 먹고 혼자 그래야 된다는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 중에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책을 보고 모든 걸 얻으려고 했었고 그 어떤 신념, 어떤 이성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고 또 남자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아마 그때부터 그 육체와 정신의 균형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즈음의 작품을 보면 몸이라는 그 도상적인 기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몸에 뿔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뿔도 되고 어떤 혈관의 그런 상징도 되는데 제 그림에는 왼쪽 즉 레프트 쪽에만 모든 그런 도상적인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왼쪽에 파스가 붙어 있다든가 머리에 뿔이 났다든가. 근데 물론 부상 입을 때도 왼쪽이었지만은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왼쪽에 대한 그런 패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도 항상 왼쪽만 아프고 이럴 때면 다리도 항상 왼쪽만 아프고
어깨가 걸리면 왼쪽만 걸리고 뭐 머리도 왼쪽만 아프고 이러한 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또 나름 학원가가 시끄러울 때에 나름 또 그런 신념 가지고 뭐 데모도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문제가 다 한국 사회는 왼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레프트면서 동시에 이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웃사이드 문제란 얘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괴롭히지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회라는 게, 즉 내가 한국 사람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한국에서 한국 산업으로 산다는 거는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던 거. 그래서 저는 작품에 본격적으로 그런 왼쪽에 대한 그런 뿔에 대한 어떤 도상들 이런 것들이 자주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